여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아침. 짱구야 안녕. 짱구 옷은 빨간색 거리고. 엄마의 하루는 둘째 서연이를 깨우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아가. 서연인 이름보다 아기로 더 많이 불리는데요. 이제 먹을까? 빵 먹을까? 그런데 아기라기엔 훌쩍 커버린 덩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입을 거야, 이거. 뭐지? 엄마와 맞먹는 덩치를 자랑하지만 서연이의 나이는 이제 고작 5살입니다. 엄마 이게 안 되잖아요. 말랑이다. 또래보다 큰 덩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충분합니다. 엄마 내가 만든 거 아니면 먹어. 이거 있는데. 2살 위인 언니 나연이와 함께 있을 땐 더욱 눈에 띄는데요. 한대 줄까? 한대. 한잔 준다고? 응.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판이하게 다른 모습. 갈수록 살이 찌는 서연이에게 맞는 옷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동복은 졸업한 지 오랜데요. 없어? 저 입은 사이즈는 14살, 13살 아이들 입는 사이즈예요. 최고는 이제 중학교 2학년까지 입는다고 하는데 저 애교 옷이죠, 쟤한테는. 이것도 어른들 또 짠 거지. 옷가게 갔더니 캐릭터 이쁘다고 사줘야 되겠다 해서 사준 건데 딱 맞아요. 딱 맞아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한다는 서연이. 하지만 간식 얘기엔 빛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떠먹는 요구르트를 사이좋게 나눠주는데요. 빵은 이따가 줄게. 빵 줄까? 요구르트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당장 빵을 대령하라고 난린대요. 남다른 서연이의 먹성을 잠깐 살펴보니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속도는 기본이고요. 먹는 순간에도 다음 먹을 것을 생각할 정도랍니다. 빵을 먹다 말고 냉장고 쪽으로 향하는 서연이. 바나나? 저기 안 찾는 줄 알았어. 결국 바나나까지 손에 넣습니다.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꾸준히 먹을 걸 찾아요. 언니 나연이가 요구르트를 미처 다 먹기도 전에 빵과 우유, 바나나까지 무서운 속도로 해치우는 서연이. 엄마도 처음엔 또래에 비해 잘 먹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빨리 와. 그렇다면 서연이의 체중은 얼마나 될까? 올해 5살인 서연이의 체중을 측정한 결과 오. 무려 47.4kg, 또래 평균 체중보다 약 3배나 높았는데요. 올해 1월 18년도 1월쯤 그때쯤 40kg가 넘었죠. 몇 킬로야? 이런 서연이와 달리 언니 나연이의 몸무게는 2, 3, 23.2kg으로 또래 평균과 비슷한 수준. 자매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걸까요? 서연이가 처음부터 비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태어났을 땐 2.93kg으로 정상 체중이었다는데요. 2살 무렵부터 식탐을 보이더니 빠른 속도로 살이 찌기 시작했답니다. 일주일마다 3kg 확실히 확 불었거든요. 단순히 우린 살찐 거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다가 원장 선생님이 이제
아기가 너무 숨을 거치게 쉬고 몸을 많이 떤다 해서 이제 급작스런 체중 증가와 함께 호흡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3살이 되던 해 서연이는 인천에 있는 한 대학병원을 찾았는데요. 당시 서연이의 몸무게는 22kg. 아빠 품에 안겨 병원을 찾았던 아이는 2년이 흐른 지금 특수 휠체어 없인 이동이 힘들 정도로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근데 바람 좀 많아. 지금은 웃으며 인사를 나눌 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좋아지네. 2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엄마는 지금도 아찔합니다. 하늘이 무너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던 순간. 신경모세포종은 이제 거의 다 완치된 거로 생각이 되는데 서연이가 신경모세포종이란 소아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신경모세포종은 교감신경계인 신경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발병 당시 서연이의 복부와 안쪽 척추 쪽으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곧바로 종양 제거 수술과 함께 2차례의 항암 치료가 이어졌는데요. 이상한 건 암투병 중에도 식욕이 줄지 않고 체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는 그 질환이 뭔가 우리가 또 찾아보고 로하드 증후군이라고 뇌하 주체 기능이 이상이 오면서 살이 찌고 입술이 파래질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여도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그 뇌에서 중추신경계에서. 그래서 대부분이 사망하는 게 호흡 부전으로 특히 뭐 수면 중이라든가 이럴 때 사망하는 게 대부분이죠. 서연인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희귀질환 때문에 살이 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호흡 문제로 20대를 넘기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주세요. 호흡 좀 조심하시고 식이 좀 조절하시고 신경계 이상이기 때문에 조절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율신경이 좀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진료를 마치고 나서는 길, 엄마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어디 나가? 아닌데? 편의점? 맛있다니까요. 안 가고 싶은데. 아니야. 왜 편의점 가야 돼? 간식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일자 곧장 편의점으로 향하는 서연이. 뭔가에 홀린 듯 스스로 벨트를 풀고 휠체어 밖으로 나섭니다. 나줄 수 있을 거야. 쏜살같이 달려가 원하는 간식들을 손에 넣는데요. 언니는? 안 돼.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빵에 이어 소시지까지 사고 나서야 편의점을 나섭니다. 엄마 다시 빵 가게 가야. 빵가게는 왜 가? 그냥 빵 가게야. 빵가게 왜 가? 엄마 빵 가게 가야. 빵 가게 가야. 서연이의 식탐은 한번 발동하면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가면은 편의점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온 사방 난리가 나고 막 이래서 원하는 걸 꼭 해줘야 되거든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서 컨트롤은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한바탕 전쟁을 치른 그날 저녁. 서연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딱 찍으면 식탐이 또다시 불쑥 튀어나옵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이상어. 문제 없어. 없다는 말에 드러누워 시위까지 하는데요. 네, 또 먹어. 이런 서연이를 억지로 재우려 하자 세상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왜? 안 잘 건데서 아빠가 데리고 왔어?
앉아, 아빠 데리고 왔어? 아빠 아이스크림 갖고 와요. 서연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랬어. 엄마의 요청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빠. 그 뒤를 서연이가 바짝 뒤쫓는데요. 특이하게 집 밖에 냉장고가 설치된 서연이네. 들어가 빨리. 모기 들어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서연이의 식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자구책이지만 이마저도 서연이가 막무가내로 나올 땐 소용이 없습니다. 들어. 예쁜 다리. 예쁜 다리. 우리 멀쩡하구만. 아이스크림을 쥐어주니 순한 양이 따로 없는데요. 흥분해가지고. 엄마 천천히 먹어. 씩씩대지 말고. 흥분하면 심장도 빨라지고 호흡수도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또 호흡이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누르라고 하거든요. 경기애듯이. 그래서 어지간하면 스트레스 안 주는 걸로. 과체중도 문제지만 숨쉬기가 버거운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엄마. 그날 밤 잠든 서연이의 숨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익숙한 손길로 방 한쪽에 준비해둔 의료 장비를 챙기는데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이용해 몸의 산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저산소증을 보일 때마다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치료법인데요. 측정 결과 서연이 몸의 산소는 89%. 방 숫자 보셨듯이 88, 89 이럴 때는 머리 산소가 안 가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이대로 두면 극심한 호흡곤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장치를 연결해 서연이에게 산소를 주입하는데요. 잠시 후 서연이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잠에는 둘만의 놀이로 신이 났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왔다 갔다 바쁜 서연이. 그러는 사이 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22도. 땀이 마를 법도 한데 서연이 얼굴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아예 에어컨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땀이 멈추질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또한 엄마에겐 익숙한 일이랍니다. 옷을 벗기자 맨살을 타고 흐르는 땀줄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로아드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랍니다. 닦았는데 금방 땀 날려요. 자율신경계 기능이 망가지면서 체온 조절에도 문제가 생긴 건데요. 수시로 옷을 갈아입히는 일은 엄마의 중요 일과 중 하나입니다. 갈아입은 지 30분 좀 넘었나? 관찰 결과 하루 반나절 동안 갈아입은 옷만 해도 무려 5벌이나 됩니다. 너 안 돼. 엄마 빨리 널어야지. 서연이 빨래 되게 많아. 엄청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탁기 돌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이것도 다 서연이 거. 서연이 바지. 서연이 티.
아이들을 돌보는 일부터 집안일까지 엄마는 허리 펼 시간이 없습니다. 보통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대로 돌아가니까. 딸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엄마. 딸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사랑은 아빠 이순재 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빠 나 삐약이 바지 만들게. 이거? 삐약이 바지 만들어줄 거야. 아빠가 손수 서연이 바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서툰 솜씨지만 딸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라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서연이 바지 하나 잡은 거예요. 찢어가지고선 틀을 서연이한테 맞는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인 옷을 입는데 그러면 기장이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서연이가 좋아할 캐릭터 옷감을 구해 아빠가 손수 디자인하고 박음질까지 튼튼히 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바지인데요. 제일 만들어보고 싶은 거요? 우리 서연이 나연이 커플? 짜잔. 드디어 완성. 괜찮아요? 네, 깔끔한데요? 네, 이제 여기다 이제 고무줄만 넣어주면. 아빠의 첫 작품에 대해 서연이가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서연아, 삐약이 바지. 서연이 몸에 잘 맞아야 할 텐데요. 편하게 입으면 되겠다. 일단 사이즈는 합격. 우와! 딱 맞아. 나 빨리 바쁘게. 바지를 입자마자 마당으로 나서는 서연이.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서연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은 가족들이 서연이를 사랑함에 있어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마주가. 안 된다. 햇볕 뜨겁다. 때는 별로 안 좋아하네요. 저는 좋은데 우리 서연이는 만들었구만 이거구만. 오히려 더 애타게 사랑이 돋아날 뿐입니다. 그날 오후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논으로 나온 아빠. 모심기가 끝난 논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빠는 7년 전 귀농한 초보 농사꾼입니다. 더워. 찜통 날씨에 농사일을 하다 보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아빠 혼자 벌어 생활비와 서연이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빠듯한 처진데요.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제가 지금 저 건너편. 아직 본인 소유로 된 변변한 땅 한 평도 없는 아빠는 남의 논을 빌려 대신 농사를 지어주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농사일이라도 좋으니 일거리가 쏟아졌으면 좋겠다는 아빠. 자, 어쩔 때는 이러면 앞에 핑핑 돌아요. 등치 이렇게 좋은데도 힘들고 더우니까. 그런데도 저 바램이 하나 있으면은 농사 좀 많이 졌으면 하는 거. 제가 농사를 져야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농사일을 마친 아빠가 향한 곳은 인근 바닷가입니다. 물때를 맞춰 갯벌로 나가면 서연이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빠는 서연이에게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잠든 사이
엄마는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로와드 증후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워낙 희소병이다 보니 자료를 찾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라는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편이지만 매번 번역기를 돌리는 수고스러움이 잇따릅니다. 여기 이쪽 내용에 보시면 미국에선 로와드 증후군 환자를 위한 자선 활동과 연구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릿한 어들을 표현하는 나쁜 로와드야. 물론 가장 부러운 점은 생소한 희귀 질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제 힘이 돼가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인식이 뚱뚱한 아이, 뭐 이렇게 게으른 아이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부모가 솔직히 나서서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미국에 사는 다른 환아들의 소식은 엄마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쁘게 크는 애들 많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영국 아이도 지금도 이렇게 잘 있고 이 아이도 잘 있고 하는 거 보면 가능해질 것 같아요.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뭔가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엄마의 희망 찾기는 그렇게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서연이 방에서 들려오는 경고음 소리. 서연이의 숨소리가 또다시 거칠어지고 있었는데요. 산소 포화도는 84%까지 떨어진 상황. 서둘러 산소를 공급하는데요. 그제야 서연이의 숨소리가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거의 매일 있어요. 컨디션은 좋은데 산소는 이제 밤마다 좀 떨어지더라고요. 기본이 90대까지인데 9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산소 유지시키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아이에게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편하게 잘 수는 없어요. 고통에 신음하는 밤이 몇 번이나 지나야 아이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희망과 불안의 고개 속에서 보내고 있는 엄마. 여전히 모든 게 불분명하지만 분명한 건 딱 하나, 결코 이대로 서연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오래 살자죠. 오래 살자. 일단 살고 보자. 살고 보고 치료법은 언제고 또 너무 빨리 약은 좋아지고 있으니까 약은 어떤 약이든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때까진 살아야 약이 나오고 치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고통에 신음하는 희귀질환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연이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거 하나 먹어. 진짜? 아, 소연이도 먹어도 돼요? 서연이를 향한 엄마 아빠의 꿈은 소박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길. 서연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 개발될 치료약을 꼭 써보는 겁니다. 그때까지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면 좋겠습니다.